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과연 포스트 콘테는 누가 될 것인가? 토트넘 허스퍼의 정식 감독 선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스페인의 패스마스터로 유명한 사비 알론소 바이엘 레버쿠젠 감독인데요. 최근에 감독으로서도 승승장구하고 성공적인 성과를 내면서 많은 유럽 클럽들이 주목하고 있는 감독이죠. 토트넘이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과 협상을 시작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협상이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고 1차 접촉을 파라티치 디렉터가 이제 공식적으로 토트넘 디렉터직에서 물러난 이후 레비 회장이 이어받아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 대리인과 접촉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조금 이제 순탄치 않다 보니까 알론소라는 새로운 이름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알론소 감독 선임 가능성은 이강인 선수가 토트넘의 영입 리스트에 오른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토트넘이 추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과 맞물려서 토트넘이 패스 축구로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철학을 설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알론소 루머에 대한 원문 출처, 독점 보도 내용들 체크해보고요. 또 이강인 선수의 토트넘 이적설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론소 감독 선임설에 대해서 영국에서 보도한 매체는 데일리 미러입니다. 데일리 미러에도 공신력 있는 기자가 있긴 한데, 이 기사를 쓴 톰 빅터 기자는 스포츠 트렌드 라이터로 사실은 정식 기자, 취재하고 있는 기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제 온라인판의 이제 웹 기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즉, 이 기자의 공신력 자체는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사는 전 리버풀 스타인 사비 알론소가 토트넘의 차기 감독 1순위로 올라왔다라는 얘기인데, 직접 취재한 게 아니라 네덜란드 신문 더 텔레흐라프의 출처예요. According to 더 텔레흐라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데일리 미러의 자체 취재가 아닌 네덜란드 유력 매체의 보도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더 텔레흐라프에서는 어떻게 알론소 감독 토트넘 링크를 소개했느냐? 우선 네덜란드 언론에서 토트넘의 감독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최근에 네덜란드 에레디비지 우승이 유력한 페예노르트에서 지도력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르네 슬롯 감독이 토트넘의 차기 감독 리스트에 있기 때문인데요. 아르네 슬롯 감독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연결된 부분들을 소개해드렸고 이야기도 드렸고, 실제로 많은 이제 영국 내 공신력 높은 매체들이 아르네 슬롯이 제2의 텐하우로 불리면서 토트넘이 원하는 감독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더 텔레흐라프에서도 사실은 아르네 슬롯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새로운 바로 사비 알론소가 토트넘의 차기 감독 1순위가 되었다라는 보도를 한 것입니다. 마르첼 판데르 크란 기자의 보도인데요. 이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예노르트는 이 슬롯 감독과 함께 계속 성공하기를 원한다라는 빨간색의 이제 상단 기사 제목을 썼고요. 전체 이제 메인 제목은 토트넘 허스퍼 대기실에 있는 아르네 슬롯이라고, 토트넘 감독 후보 리스트에 슬롯이 분명히 있다라고 소개를 해요. 로테르담 지역 페예노르트의 연고지에서 활동 중인 기자의 취재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나온 최신 보도입니다. 유럽 시간으로 5월 2일 밤, 한국 시간으로 5월 3일 새벽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페예노르트는 아르네 슬롯 감독이 감독직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을지 모른다. 다만 PSV 에인트호벤이 스파르타에 1점 차로 패배할 경우 빠르면 일요일에 네덜란드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는 성공적인 감독 슬롯은 토트넘 허스퍼의 첫 번째 후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롯 감독이 토트넘과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페예노르트는 슬롯 감독을 지키고 싶은데, 그런 우려들 속에 사실 슬롯 감독이 당연히 프리미어리그에 가고 싶고, 또 슬롯 감독 정도면 토트넘의 제안에 조금 이제 흥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토트넘이 슬롯을 원하긴 하는데 가장 먼저 원하는 후보자는 아니다. 이미 나겔스만 이름도 나오기도 했었고 루이스 에니케 감독 얘기도 나왔지만, 현재 첫 번째 후보는 누구냐? 바로 스페인의 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자 현재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사비 알론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토트넘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내가 취재를 해보니까 슬롯을 원하긴 하는데 알론소를 먼저 접근해 볼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런던 클럽 토트넘은 몇 주 전 경질된 이탈리아 출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후임자를 찾고 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수십 년 동안의 우승 실패로 인해 서포터들이 크게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거물급 인물을 영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즉 차기 감독으로서 그래도 이제 명성이 있는 감독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나겔스만은 어리지만 분명히 큰 명성을 누리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었던 감독이니까요. 그리고 루이스 에니케 같은 경우에도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을 했고, 최근까지 스페인 대표팀 감독을 이끌었기 때문에 에니케가 왔다, 나겔스만이 왔다, 이런 팬들이 좀 흥분할 수가 있고 선수들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잖아요. 다만 슬롯 감독은 그 정도는 아니다.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덜란드 리그에서 아제트 알크마르라든지 또 페예노르트를 이끌면서 팀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성공적인 팀을 이끌 수 있고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메이저리그, 유럽의 소위 말하는 5대 리그 경험이 전무하고 아직까지는 우승 트로피가 없다. 물론 오는 주말에 네덜란드 리그 우승을 확정하면서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는 감독으로 이제 하나의 이력서를 추가할 수는 있지만 이게 네덜란드 리그이고 또 아직은 이제 큰 무대에서 검증이 안 된 조금은 이제 유망주 감독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토트넘 팬들이나 토트넘 선수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물론 테나흐 감독도 아약스에 있다가 맨유에 와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슬롯 감독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 테나흐 감독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을 이뤘고 또 그 뒤에 챔피언스리그에서 꾸준히 경험을 해왔고 그런 과정 속에 많은 빅클럽들이 또 연결되던 인물이기 때문에 또 바이에른 뮌헨 2군 감독으로서도 펩 가르디올라 감독과의 인연이라든지 여러 이력서들이 슬롯 감독보다는 화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롯이 현재 토트넘의 1순위는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해리케인 선수 얘기도 나와요. 영향력 있는 레비 회장은 공격수 해리케인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에릭 테나흐가 바로 이제 맨유의 감독이죠. 잉글랜드 국가대표이자 최다 득점 선수인 케인을 올여름 영입하고 싶은 선수 목록 1위로 꼽고 있다. 이 역시 이제 테나흐 감독이 네덜란드 출신이다 보니까 뭐 이미 영국 내에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기도 있지만 네덜란드 쪽에서 취재했을 때도 테나흐는 케인을 원한다. 그런데 토트넘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케인이 토트넘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들도 소개를 하면서 케인도 잡고 팬심도 잡기 위해서는 명성 있는 감독이 필요한데 사비 알론소가 바로 그런 감독이다.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현재 유로파리그 준결승에 진출해 있고 또 최고의 선수로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리버풀에서 5년, 레알 마드리드에서 5년, 바이에른 뮌헨에서 3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최고의 팀들을 이끌었던 경험이 감독으로서 당연히 도움이 되고 또 미드필드 출신이잖아요. 이런 미드필드 출신들이 경기를 운영하고 빌드업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데 알론소는 그중에서도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고 감독이 돼서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알론소 같은 경우에는 레알 소시에다드 2군 팀에서 이미 지도자 수업을 유소년 레벨부터 또 이제 성인 레벨과 이제 연결고리부터 뭐 2군 팀도 맡아서 이렇게 좀 이끌어오는 경험도 했고 그런 다음에 레버쿠젠에서 프로 레벨에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제 보도 내용은 슬롯 감독에 대해서도 이어지는데요. 페예노르트 감독이 슬롯은 프리미어리그의 어느 클럽에서도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페예노르트 경영진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려면 슬롯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슬롯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에 비단 토트넘이 아니라도 어떤 팀에 가서라도 나의 스타일로 도전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페예노르트 입장에서는 슬롯이 나갈 경우 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올 시즌 네덜란드 리그 우승을 차지한다면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나가게 되는데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또 좋은 성과, 최대한 오랜만에 나간 대회에서 높이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슬롯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슬롯 감독이 이미 페예노르트에서 2시즌을 보냈고 이제 3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슬롯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페예노르트도 상당한 연봉 인상으로 재계약을 맺고 선수 보강까지 지원해주겠다, 투자해주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토트넘이 후순위로 이제 슬롯 감독에 접촉한 상황이 오더라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토트넘이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페예노르트에 남는 것도 슬롯에 충분히 설득될 수가 있다. 그래서 페예노르트와 1년을 더 보내고 내년 여름에 이제 잉글랜드 무대 진출을 도전할 수 있다. 뭐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론소가 토트넘의 우선순위이기도 하지만 슬롯 개인적인 선택으로도 올여름에 슬롯이 토트넘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누가 대화를 하고 협상하고 있느냐? 슬롯은 현재 과거에 이제 미노 라이올라 슈퍼 에이전트가 이제 에이전트 일을 맡아주고 있었는데 그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라파엘라 피멘타라는 이제 에이전트가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파트릭 비에라가 경질됐을 때 슬롯에게 접촉을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호지슨이 임시 감독으로 시즌 말까지 맡기로 했고 사실 뭐 페예노르트에서 올 시즌 도중에 나오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협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결렬이 됐다고 해요. 토트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굳이 크리스탈 팰리스와 협상을 밀도 있게 진행할 필요가 없는 슬롯이긴 한데 어찌됐거나 슬롯 감독의 현재 상황은 페예노르트 잔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비 알론소가 감독으로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느냐 좀 살펴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유로파리그 4강에 올라가 있어요. 유벤투스와 세비야 그리고 로마와 레버쿠젠이 4강에서 맞대결을 펼치는데 알론소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감독으로 인연을 맺었던 이 무리뉴 감독과 맞대결을 사제 대결을 이제 4강에서 펼치게 되죠. 이 대결에서 또 이긴다면 결승까지 갈 수 있고 현재 전력으로 보자면 우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이 특히 이제 바이에른 뮌헨을 2대1로 꺾으면서 나겔스만 감독을 경질시켰었잖아요. 즉 알론소 감독이 나겔스만의
경기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현재 레버쿠젠의 순위는 뭐 우승권은 아니에요. 30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14승 6무 10패인데 승점 48점이거든요. 아직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도전할 수는 있지만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56점이고 바이에른 레버쿠젠이 48점인데다가 라이프치히가 54점이니까 조금은 간격이 있어요. 물론 최근에 6경기 성적을 보면 4승 2무로 레버쿠젠의 기세가 좋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게 뭐 타이틀도 얻고 또 실질적인 자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리그 4위에 드는 것은 조금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 가시권에 있고 또 유로파리그 우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알론소의 주가를 충분히 높여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알론소가 감독으로서는 어떤 축구를 하고 있느냐? 후스코어드닷컴이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분석한 성향과 강단점, 플레이 스타일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알론소 감독이 선수 시절에 당연히 뭐 공을 잘 다뤘고 소유했고 패스 플레이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공을 갖고 플레이하면서 기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베리 스트롱, 굉장히 강력한 기술, 강력한 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만 선수 개개인의 능력도 잘 살려줘요. 개인 기술을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든다. 알론소 감독이 후방 빌드업은 잘 만드는데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이제 세밀한 부분 전술은 좀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본인도 사실은 후방 빌드업이나 중원 빌드업에 강점이 있던 편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조금 이제 중점을 두고 공격은 조금 선수들에게 맡기는 그런 스타일 알려져 있는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개인 능력을 살려서 측면 공격도 펼치고 문전의 선수들 개인적인 이제 슈팅 기술이라든지 또 직접 프리킥 슈팅도 많이 시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선수들의 개개 역량을 좀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 꼽히는 게 공중볼 경합. 뭐 본인도 이제 스페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 또 개개인의 실수로 실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자면 수비 조직만 좀 잘 갖추면은 충분히 성적을 낼 수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플레이 스타일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중거리 슈팅을 자주 시도한다. 알론소 감독 자체가 중거리 슈팅의 전문가였잖아요. 또 숏패스, 스페인 대표팀에서 본인이 롱패스도 하지만 숏패스도 잘하는 것들을 보여줬던 자신의 스타일이 그대로 녹아있고 스루패스도 많이 시도한다. 또 본인의 장점이에요. 이런 것들은 본인이 감독으로서 전술 지시뿐 아니라 선수들에게 패스 플레이에 대한 기술적인 전수도, 교육도 해줄 수 있는 감독이라는 얘기죠. 게다가 이제 상대 지역이 아닌 자기 지역에서 플레이를 하는 부분들, 상대 지역을 압박하고 몰아치기보다는 차분하게 조금 이제 지공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도 있는 스페인 특유의 스타일도 갖고 있다. 즉 빌드업 축구, 패스 축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사비 알론소 감독이 올 시즌 쓰고 있는 주 포메이션을 보면은 3-4-3을 11경기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물론 4-2-3-1도 7경기, 4-3-3도 4경기를 했지만 3-4-2-1 4경기, 3-4-1-2 2경기, 3-1-4-2 1경기, 3-5-2 1경기 등 3백으로 대부분의 경기를 소화했다. 21경기는 이제 3백으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주전술이 3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토트넘이 현재 선수 영입 구성 상황을 봤을 때는 3백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3백을 쓰는 알론소가 토트넘에 부임했을 경우에는 현재 선수단을 뭐 조금만 보강해서 충분히 잘 운영할 수가 있다. 게다가 계속해서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는 왼쪽 센터백 인카피에도 알론소 감독이 또 함께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인카피의 영입을 추진할 때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오른쪽 윙백인 프림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많은 팀들이 노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윙백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3톱을 쓸 때도 중앙에는 9번 공격수를 쓰지만 좌우 측면 공격수를 좀 다른 스타일로 씁니다. 오른쪽에 디아비는 전형적인 빠른 속도의 윙어고 아들리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보르도에서 황의조 선수와도 함께 호흡을 맞췄던 그 공미 출신이잖아요. 플레이메이커 출신이에요. 공미 중미가 되는 선수를 한쪽 측면에 뒀기 때문에 비대칭 3톱을 쓰는 것이다. 진짜 9번 윙어 플레이메이커를 3톱으로 조합을 이룬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 전술이 토트넘 팬들이 원하는 3-4-3-2 대 창의성을 가미할 수 있는 축구 3-5-2에 가까운 변형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 저희가 메이슨 감독이 전술 변화해서 3-5-2를 쓰면서 클루셉스키를 안쪽으로 땡긴 게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론소 감독은 이미 레버쿠젠에서 그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도중에 이제 긴 부상에서 돌아왔던 플로리안 비르츠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게 또 알론소 감독이거든요. 비르츠가 이제 독일의 이니에스타라고 불리는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이자 중앙 미드필드인데 이 선수를 바로 그 아들리의 자리인 왼쪽 공격수로 배치하면서 이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가는 측면의 플레이메이커 프리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부상 복귀 이후 총 13경기를 뛰었고 8경기를 선발로 뛰었는데 벌써 1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레버쿠젠 선수 중에 이제 평균 최고 평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아비가 오른쪽 윙포워드로서 9득점 7도움으로 공격 능력을 굉장히 많이 살리고 있고 오른쪽 윙백인 프림퐁도 8득점 6도움으로 굉장한 공격 생산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들리가 비리치가 부상 중일 때 주로 선발로 출전하면서 측면의 플레이메이커로 3골 3개의 도움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 측면의 플레이메이커를 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결국 이강인 선수가 토트넘에 영입됐을 때
있는데 또 알론소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잘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스페인 출신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도 스페인 라리가 스타일인데 알론소 감독이 그런 것들을 잘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강인 선수의 토트넘 이적설은 공신력 높은 스페인 매체인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최초 보도를 했어요. 토트넘이 강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아틀레티코 담당 기자인 고마라 기자가 썼는데 이 고마라 기자가 아틀레티코와 이강인의 연결고리를 취재하는 과정 속에 프리미어리그의 여러 팀들도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데 토트넘도 있다라고 소개를 했고 그 이후 스페인의 여러 매체들에서 토트넘이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다라는 후속 보도들을 냈어요. 사실 직접 밀도 있는 취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스페인의 이적 전문 매체인 피차이스도 이 토트넘이 이강인 선수에게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발렌시아 지역 매체는 공신력이 높죠. 엘 데스마르카에서도 토트넘이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고 다니엘 레비 회장이 손흥민과 이강인을 동시에 써서 좀 시장성을 높이고 또 경기력도 높이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고 바이아웃에 대해서는 1,700만이다, 1,800만이다, 뭐 2,000만이다, 3,000만이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액수든 이 금액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이강인 선수가 토트넘의 레이더망에 분명히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알론소 감독 선임설과 연결했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전술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다음 시즌 예상 라인업을 좀 살펴보면 케인 선수가 남는다고 가정했을 땐 최전방에 서면서 또 10번 역할을 함께 하게 되고 케인이 떠난다고 한다면 히샬송이 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3톱에서 왼쪽 윙포워드로 뛸 때 가장 잘하지만 투톱에 가까운 형태가 된다면 이제 히샬리송 손흥민이 약간 교차하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케인이 뛸 때도 케인이 밑으로 빠질 때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이강인 선수가 지금 마요르카에서처럼 왼쪽 맷잘라 내지 왼쪽 윙포워드로 뛰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왼쪽 사이드 라인을 점유하기보다는 사이드도 가지만 가운데도 오거든요. 사이드로 갈 때는 손흥민 선수도 이강인 선수 쪽으로 가서 왼쪽 윙포워드의 영역에서 뛸 수가 있고 또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 선을 풍부하게 움직이면 손흥민 선수가 또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게 오른쪽은 아니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와 클루세스키가 사실은 이제 로테이션으로 뛰게 될 수 있고 또 힐 선수도 복귀를 해서 뛴다면 로테이션으로 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지금 레버쿠젠에서 쓰고 있는 3-4-3을 그대로 쓴다면 왼쪽 윙백은 페리시치와 더불어 이미 우데네스에서 영입을 한 우도지가 자리를 하게 되고 오른쪽 윙백은 로얄과 포로가 맞고 중앙 미드필드는 호이비에르 벤탄쿠르를 중심으로 비수마 스킵이 로테이션이 되고 이제 3백은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가 중심인데 인카피에가 영입되거나 혹은 또 다른 선수가 영입될 수 있고 또 성향에 따라서 포로를 프림퐁처럼 활용한다면 벤 데이비스가 왼쪽 윙백으로 뛰면서 뭐 로얄이 센터백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알론소 감독이 부임한다면 토트넘이 기존 선수들을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일부 포지션만 좀 보강할 수 있다. 사실 뭐 최근 영국 보도를 보면 토트넘이 원하는 1순위 공격형 미드필드는 제임스 메디슨이에요. 레스터시티가 뭐 올 시즌 잔류를 하든 강등이 되든 레스터시티를 떠날 거라는 보도가 파다한 가운데 물론 많은 팀 경쟁팀들이 있어요. 특히 뉴캐슬도 메디슨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메디슨을 영입하기 어려워 보이죠. 이 메디슨이 오지 못할 경우 이강인 영입에 좀 뛰어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영국 현지 언론들의 관측입니다. 최근 영국의 정론지인 더 텔레그래프의 보도를 보더라도 지금 토트넘이 감독 선임에 좀 난항을 겪고 있고 특히 나겔스만과 협상에 있어서 파라티치 디렉터가 떠나면서 사실 뭐 레비 회장도 직접 뭐 협상을 할 수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조금 이 소통이라든지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또 슬롯 감독이 토트넘의 리스트에 있다는 보도가 이 영국의 더 텔레그래프에도 나왔는데 네덜란드 리그 팀들과 이미 인연이 많은 토트넘이다라고 하면서 에릭센, 산체스, 베르통원 뭐 이런 선수들을 아약스에서 데려왔었고 또 토비 알더베이럴트도 뭐 데려왔던 것도 이 선수가 또 네덜란드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뭐 이런 가운데 뭐 그레엄 포터 감독도 토트넘의 레이더망에 있고 뭐 이런 새로운 소식들이 나왔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사비 알론소의 이름이 새롭게 나왔고 또 이 사비 알론소가 오게 될 경우 또 이강인 선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강인 선수는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더 강하게 연결되고 있고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여름에 한국 투어로 오는 팀인데다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유력한 팀이고 또 이강인 선수가 리그 적응이라는 또 새로운 과제를 맞이해야 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고 또 토트넘이 요새 워낙에 조금 안 좋은 그 분위기다 보니까 뭐 선수들이 그렇게 또 혹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팀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아시안 게임 참가 문제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강인 선수의 현재 이적 가능성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훨씬 높지만 토트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알론소 감독이 선임이 될 경우 좀 가속화될 수 있는 협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어떤 감독을 전식 감독으로 선임을 할지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올여름에 어떤 팀으로 향하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소식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